김문수 후보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어질어질해가지고 이제 시종일관 그런데 이번에는 나름 차분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근데 이제 계속 뭐 방탄 입법, 방탄 조끼, 방탄 국회 방탄이야. 방탄. 아니, 근데 내가 방탄 입법이랑 그다음 뭐 재판부 공격을 가지고 이제 방탄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공격할 수 있는 논리라고 보는데 방탄 조끼는 거기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 그거는 좀 그래도 어쨌든 끝까지 방탄 하는 게 꽤 이제 그게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 이 랩도 아니고 라임도 아니고 이게 멋지게 맞췄더라고요. 멋지게 맞췄어. 인정할 건 인정한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잖아. 묵직하게 계속 이걸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뭐 재판 받고 있지 않냐. 너희 방탄조끼가 왜 나옵니까? 잡혀갔지 않냐. 근데 그쵸. 방탄조끼는 좀 그렇게 아는데 어쨌든 뭐 그냥 이제 계속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뭐 하는 얘기가 저 다 적었는데 딱히 비싼 만년필로 적었는데 말이에요. 여기 이거 고가의 만년필이고.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이 만년필이 담겨 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선물 받은 거. 케이스가 이 정도. 그래가지고 권영국 후보한테 뭘 물어봤는데 권영국 후보가 답변을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30초가 안 지났는데 갑자기 끊습니다. 왜? 애시당초 2명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출석 체크였을 뿐 나머지는 전부 이재명에게 질문하겠다. 근데 선명하더라고요. 그 노선이. 여기 이름 각인도 돼 있어요. 김준우라고 준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권영국 후보가 정거장입니까? 네. 이 질문을 했으면은 좀 성실하게 답을 애초에 들어야지. 30초가 안 지났는데 됐고요 이러더니 넘어가서 그냥 이재명 팍 해서 되게 선명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번 토론에서 사회 분야가 굉장히 주제가 많잖아요. 사실은 엄청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이제 엄청 이제 시뻘건 정책들이 막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에게. 그래서 뭔가 이런 거를 하면 어떻게 타박이 될까? 이런 게 사실 관전 포인트였는데 질문하지 않는다. 거의 그게 이제 그 후보들의 그 태도여가지고 아무래도 그리고 이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원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죠. 가령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을 안 했다. 폭발한 적이 없고 해일이다. 해일에 의해서 물속에 그냥 잠긴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폭발을 했죠. 폭발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노심이 그때 거기서 붕괴 노심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노심이 붕괴했나? 일본에선 노심이 붕괴했는데. 네, 뭐 아무튼 그런 일이 일어나서 거기다가 이제 해수를 붓고 이거 냉각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해수를 못 붓다가 해수를 붓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 그러니까 애초에 냉각이 고장 나는 계기는 쓰나미에 의한 그러니까 지진에 의한 쓰나미에 의한 해일이 와서 냉각이 고장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핵분열이 가속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심용융이나 이런 것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핵발전소 내에서 수소가스가 발생을 했어요. 수소가스가 꽉 차가지고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뻥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쌓여져 있는 그게 지붕이 뻥 하고 날아갔어요. 그거 폭발이지. 그렇죠. 그게 폭발이죠. 근데 폭발이 안 일어났다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정확한 양상을 몰라요. 이분이 정확한 양상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정확한 양상을 모르면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알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모르면서 다른 후보한테 너는 핵발전소를 가보지도 않고 핵발전이 위험하다고 하느냐. 가보면 아나 그러면 오히려 당해봐야 알지. 후쿠시마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떤가. 김문수 후보는 목숨 걸고 가는 건데 그거는 아니 좀 입고 가면 되죠. 그 방호복 이런 거 입고 그렇긴 하죠. 그렇게 한데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그 고준희 방패장이랑 그럼 핵발전소 어디다 지을 거냐라고 이제 권영국 후보가 물어봤더니 뭐 공모해서 뭐 이제 하면 된다 이제. 공모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아무도 안 응해. 고준희 방패장을 그럼 공모를 안 했나 그동안? 근데 아무도 안 응해. 안 응하니까
지금 그냥 차라리 핵발전소를 지어서 핵발전소에다 넣어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 핵발전소 있으니까 차라리 방패장도 여기다 짓자 막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러면 네. 그거는 그 핵 폐기물 분야의 양극화지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핵이면 다 된다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사실 태양광도 있죠 문제가. 문제 있죠. 왜냐하면 판넬이 이제 오래되면 이게 또 폐기가 되니까 이게 과연 친환경이냐 역시 뭐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뭐 화재 위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너무 이제 잘못 설계가 되면 뭐 그런 거 지난 정권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산사태의 원인이 됐다 뭐 이런 네,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잘 깔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뭐 아예 뭐 이격거리를 좀 뭐 해결을 해서 좀 촘촘하게 짓게 하고 대신에 평지하자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이 지금은 사실은 또 그 뭐죠 도로에서 몇 미터 이상 이내에서 또 못 짓게 하잖아요. 뭐 특정한 경우의 조건들을 제외하면 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무책임한 그런 건데 원전을 거의 이념적으로 또 역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전에 대한 생각이 핵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 보면. 그런데 상대가 탈핵이나 이런 걸 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네가 영화 한 편 보고 과도하게 겁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작 탈핵을 주장한 사람은 제가 그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한번 이런 얘기했다가 그 김수민이라는 분한테 네. 한번 혼나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나를 탈핵의 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분은 녹색당이었으니까. 네, 그분은 녹색당에 있었고 뭐 거의 저기 미랑 가서 살고 그랬으니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반전반액의 전위투사였군요. 네, 뭐 그러셨으니까 나를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서 제가 또 내가 뭐 탈핵에 뭐 했네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거의 내가 입장이 그랬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탈핵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판도라라는 영화를 안 봤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저도 안 봤습니다. 네.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그 자료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또 다종다양한 어쨌든 그 학습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는 그냥 감성에 휘둘려서 가끔 김준호 변호사가 남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감정에 휘둘려서 F들이어가지고 판도라 영화 하나 보고 저 영화 선동당해가지고 저렇게 되면 어떡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탈핵이 된 것처럼 그런 사람 있을까? 저는 오히려 후쿠시마 영상을 보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그렇잖아요. 후쿠시마를 보고 나는 원래 체르노빌은 좀 옛날의 기술이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파인 사람도 야 체르노빌은 그 사회주의 과학기술의 한계고 이 그 미국도 옛날에 문제가 있었지만서도 그건 이제 워낙 오래된 일이니까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하다가 기술의 일본에서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우파는 그거는 이제 원래 그 위험한 동해안 그 뭐냐 동태평양의 그 뭐냐 지진대 환태평양 지진대에 걸쳐 있는 일본과 달리 이제 우리는 괜찮고 이제 일본은 멸망할 것이며 뭐 이제 뭐 이런 세계관으로 가시는 분들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서 엄청난 경각심을 가진 케이스가 더 많다고 봐야 될 텐데 그 계속 영화 한 편 보고 해서 판도라는 영화이고 전 무슨 영화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30년 전에 탈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니 석탄 화력이 그러면 역시 배출 가스나 이런 게 좀 심각하고 태양광 풍력은 그때 20년 전만 해도 기술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적게 써야 된다. 이제 생산 중심의 그 세계관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원래 이제 예를 들면 녹색평론 정기 구독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몽상적인 거 아니야,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하는 논쟁 구도가 있었죠. 논쟁 구도가 있었죠. 이제 거의 그런 얘기하면 그때는 냉장고 없이 살자는 거냐 이제 이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런 수준의 얘기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요즘에는 담론이 이제 탈성장 담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의 기술이나 효율이나 단가가 이제 엄청 더 낮아진 거죠. 원전보다도 사실은 발전 단가가 더 낮아지면서 이게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인류의 어떤 생산력주의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러면 그런 변화 있고 최소한 그러면
예를 들면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그동안 뭐 MB 때나 박근혜 때 막 했다가 지금 그 엄청 삼척이나 이런데 민영 화력 발전소가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없애는 계획이 뭐냐는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보수가. 근데 자본 민영 발전소 이익을 또 보장해 주니까 그 얘기를 안 해. 그리고 또 사실은 정치가 전혀 해결을 못해서 강원도에 있는 민영 발전소가 그 에너지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전기도 뭐 못 와. 그 뭐 이두저도 아니야. 그래서 사실 정치가 아무것도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저쪽이 하니까 나는 그거 반대하는 걸로 서서 표를 얻겠어. 그리고 나서 내후의 운동권들도 그 부패 현장에 있다 뭐 이제 그 얘기 나는 그 얘기 하는데 시간이 잘린 게 나는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참 전향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생각. 전진님이 이제 원자는 아리백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리백에 원자는 안 쳐줘요. 예.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리백을 지켜야겠다고 얘기하는 그 이준석 후보도 그러면 원전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어쨌든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하는 거죠. 네, 참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명확한 해법을 가진 경우가 별로 없죠. 말하자면 뭐 ESS 그 전 에너지 보존 장치도 뭐 아까 뭐 화재 난 곳도 있고 뭐 불이 자꾸 나더라고요. 네, 근데 좀 기술이 좀 보완이 됐을 것 같긴 한데 네, 몇 년 전에 그게 불이 자꾸 난다고 문재인 정권 때 그게 불이 자꾸 난다고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만든 그 집단 거기 그것도 지금 폐쇄했을 걸요 아마. 제일 처음 만든 것도. 근데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핸드폰에 이제 이게 배터리가 다 금방 충전이 달아가지고 우리가 폐기하듯이 이게 지금 생겨나는 어떤 문제점인데, 현재 기술 이건 이게 철학이랑 세계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곤란한 지점이 분명 있죠. 그렇죠. 예, 네. 어느 쪽 입장을 서든. 그거를 좀 전제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더 발전을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에서 우리는 뭐 해가지고 이게 뭐 되냐 이러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중국은 엄청 세계 시장을 제패했는데 계속 원자력 방산 기술이 우리 수출해야 한다는 얘기하는데 왜 태양광에서 우리가 1위를 하면 안 되냐, 뭐 해상 풍력에서 우리가 왜 1위를 하면 안 되냐, 그걸 위해서 국가가 오히려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R&D 예산을 퍼부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왜 그러면 보수가 좋아하는 그런 생산적인 토론을 안 하냐라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불만이라는 거죠. 토론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론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한계를 그러면 선을 긋고 원전 갖고 다 해결하자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가지고 뭐 모든 거를 뭐 재생에너지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할 필요는 있는데 자, 네 입장은 원전 가는 거냐? 내 입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토론의 영역에선 말이죠. 그쵸. 우리가 어쨌든 선택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선택을 하겠다는 거지만은 토론의 영역에서는 좋다. 그럼 여기도 약점이 있고 그쪽도 약점이 있으니까는 그러면 그 약점을 감수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 그래야 토론이 성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자, 그런 약점이 있는데도 너는 계속 그 주장을 고수하니까 너는 이념적인 거야.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토론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다. 없었다. 토론을 할 생각이 없고 오직 그 이재명을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공격을 화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이 시청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뭐 이렇게 주말 지나면서 여론 돌아가는 것 좀 보고 월요일 날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 상당히 기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보수 입장에서 봐도 전 세계 트렌드에서 무슨 뭐 예를 들어 스페인이 뭐 60~70%가 뭐 신재생 에너지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10%잖아요. 그러면 그래 저도 이게 석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뭐 한 30%까지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실히 국정 지도자가 될 생각은 없구나. 그러니까는 꼼수도 더 이상 꼼수도 지능적이지가 않은 게 이명박 때 꼼수가 기억이 나는 게 이명박 때도 어쨌든 뭐 녹색 성장이니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전 이제 그 녹색 성장을 원전 수출로 이제 땜질을 하고 그랬지만 그때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근데 재생에너지에다 신자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 예를 들면 이게 재생에너지인가 싶은 것들을 이 카테고리에 막 집어넣는 꼼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금 하는 얘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그 성에 있는 꼼수입니다. 그래도 가령 우드칩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 재생에너지인가? 아니잖아요. 재생에너지 아니잖아요. 나무를 어쨌든지 간에 잘라가지고 칩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사실상의 화력 발전을 하는데 그게 뭐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나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게 뭐 대안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신재생에너지 카테고리에 넣은 다음에 이게 우드칩으로 하는 화력 발전이니까 여기 정부가 어쨌든 지원을 해주고 뭐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때 이제 또 쓰레기 태워서 뭐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죠. 플라스틱 쓰레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압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원료로 뭐 하는 발전을 뭐 얘기하고 그랬죠. 그때. 네. 그거는 이후에 상당 기간 또 박근혜 때 지날 때도 그 얘기를 한참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은. 주제가 재생에너지인 꼼수들이잖아요. 신재생에너지라는 카테고리에다가 그냥 원래 대안이 아닌 거를 밀어넣은 다음에 야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문제제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퉁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담론이라는 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에너지 담론이 아니고 원전 담론인 거죠. 원전. 그러니까 원전을 해야 된다가 목적인 거죠. 그쵸.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치 평가가 아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원전이 아니면 안 된다. 네, 이거를 하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산업정책장으로도 맞지 않고 국제 트렌드에도 별로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